안녕하세요. 우리는 경매를 시작하고 열심히 공부하며 입찰에 참여하다 보면 조금 더 나은 수익, 조금 더 적은 경쟁률을 찾아 부동산 공매에 도전하게 됩니다. 부동산 경매도 힘들었는데 공매가 더 힘들게 느껴지는 경험을 하실 겁니다. 공매는 경매와 달리 제공되는 정보의 양도 확연히 적고 입찰자 스스로의 노력으로 해결해야 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또 인도 명령이 안 된다, 명도 소송으로 해야 한다는 명도에 대한 부담이 생기고, 민법과 민사집행법에 의한 부동산 경매와 달리 공매는 국세징수법, 국유재산법, 그리고 신탁법까지 적용되는 법률도 달라져 더 어렵게 느껴지실 겁니다. 어디서부터 공부를 해야 할지, 어떻게 공부를 시작해야 할지도 막막하고 힘들게 느껴질 때는 하나씩 풀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요즘 제일 떠오르는 것은 단연 신탁공매일 거란 생각이 들어 오늘은 신탁등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 합니다. 신탁등기,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거고 듣기도 보기도 했지만 신탁공매로 진행될 시에 권리 분석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임차인은 어떻게 처리가 될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줍잖은 저만의 생각인데 머리로 이해가 안 되면 무조건 외우려고 할 게 아니라 왜? 라고 반문해 보셨으면 합니다. 신탁등기가 이해가 안 되면 왜 은행은 돈을 빌려주고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될 일을 신탁계약을 통한 담보신탁으로 설정을 할까? 라고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이 질문의 답이 신탁등기에 이해되지 않았던 대부분을 답해줄 거라 생각합니다. 은행이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채무자의 재산에 담보권을 설정합니다. 그것이 근저당권일 수도, 때로는 담보신탁일 수도 있습니다. 왜 담보신탁으로 담보권 설정을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은행은 더 완벽한 담보권 확보를 위해서입니다. 소유권은 채무자의 소유로 남아있고 그 부동산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들은 채무자의 채무의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바로 그 소유권에 압류를 설정할 것입니다. 그러나 채무자의 소유권을 신탁회사로 이전하는 담보신탁을 설정하게 되면 그때부터 소유자는 수탁자, 즉 신탁회사의 소유가 되어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과 당해세를 제외한 세금 압류는 더 이상 신탁등기된 부동산에 설정될 수 없게 됩니다. 이로 인해 우선수익자인 은행은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들의 영향을 받지 않는 완벽한 담보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은행이 담보신탁을 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래도 신탁공매의 낙찰률과 낙찰가를 경매와 비교하면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는 편이 더 나은 선택이 아닌가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신탁공매로 진행 중인 물건들을 살펴보면 이 부분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신탁공매 대부분의 물건들은 건축주나 시행사의 보유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 개인 소유의 물건들도 있지만 논외로하고 대부분은 이런 식의 물건들입니다. 다시 말해 신탁등기된 부동산의 채무자는 건축업을 하는 사업자입니다. 건축업을 하는 사업자의 현장이 지금 은행이 신탁등기를 설정하는 부동산 이외에 다른 부동산도 있을 수 있고 더 생길 수도 있는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이는 곧 이 부동산의 분양이 큰 문제가 없더라고 다른 현장에서의 어려움으로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추심을 진행하여 압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압류가 근저당권에 우선하지 못하니 배당 순위에 변화가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전에 이 은행은 계획에 없던 채권의 조기 회수를 위해 배당을 신청하여야 하고, 혹시라고 낮은 가격의 낙찰이 이루어지면 다른 일반 채권자의 압류로 인한 뜻하지 않은 피해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 은행은 건축업자인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의 추심 행위를 원천에 봉쇄하여 내 채권을 신탁등기라는 철옹성안에 넣어두는 편이 그 후에 발생하지 않은 환가의 어려움보다는 안전하다는 생각인 겁니다. 이와 같은 은행이 완벽한 담보권을 추구하는 이유로 가끔 온비드에서는 표시되지 않지만 경매정보지에서 볼 수 있는 대항력 여지 있는 임차인이라는 문구도 해결이 됩니다. 이렇게 은행이 언제 생길지 안 생길지도 모르는 채권에 대비하여 완벽한 담보권을 추구하기 위해 신탁등기를 하면서 임차인의 대항력의 여지가 생길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건 너무나 상식적입니다. 대항력 여지 있는 임차인이란 표시는 그저 정보지에서 혹시 모를 주의를 위한 표시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떤 이는 신탁회사의 동의를 받은 임차인은 대항력이 생기는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데, 이 신탁회사의 동의는 신탁회사가 신탁부동산의 관리 차원에서 위탁자의 임대차 계약을 하는 행위에 대한 동의고, 신탁회사가 임차인의 보증금 등을 반환해준다는 동의가 아닙니다. 이러한 동의로 임차인에게 대항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대법원 판례에서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은행이 돈을 빌려주면서 건축업자인 채무자에게 왜 근저당권의 설정보다
담보 신탁 등기를 하려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신탁 등기를 하는 가장 큰 그리고 유일한 이유는 완벽한 담보권의 확보에 있습니다. 이 이유를 알고 나면 대항력 여지 있는 임차인과 신탁 등기된 부동산의 신탁 공매에서의 권리 분석이 간단한 이유도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를 생각하시다 보면 이해 안 되고 어렵기만 한 것도 우리 스스로 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어설픈 설명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